네,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4주차 주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이 벌써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조삼모사 시리즈 두 번째. 아마 넌 이해 못할 걸? 넌 개돼지니깐.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에 27조 푼다는 뉴스 작년 말부터 계속 나왔어요. 연초에는 보금자리론 10조 푼다는 말이 나왔어요. 아, 그럼 이거 돈 대출 많이 푸는 건가? 적게 푸는 건가? 자, 또 다른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돈을 얼마 풀었냐? 정책 자금 60조가 풀렸습니다. 올해는 40조 풀립니다. 40조. 40조 이거 다 쓸까요? 보금자리론 1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인데요. 이거 과연 다 쓰일까요?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너도 나도 끌어 쓰겠죠. 분위기 안 좋으면은 이 대출도 안 끌어 쓰거든요. 신생아 27조 풀린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만 40조 풀렸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너나 할 거 없이 대출 받았어요. 근데 지금 요거 신생아 대출 쓸 수 있는 연령대는 나이대가 얼마나 될까요? 30대? 거의 30대가 거의 주류겠죠. 아니면 40대 초반까지도 가능할래나? 20대는 거의 없을 테고요. 그럼 30대와 40대 초반 이 연령층에서 돈을 얼마나, 그럼 집집마다 다 대출을 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22년도만큼의 대출 규모 정도만 운영될 수가 있다. 정책 자금이. 특히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비싼 집, 6억에서 9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도 이제 신생아를 낳지 않으면은 이런 적격 대출은 중단되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6억에서 9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됩니다. 27조 와 10조 와 라고 말했지만 넌 개돼지니까 여기에 속을 거야. 그것이 정부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실상을 알고 보면 특례 보금자리는 우대형 1월달에 종료되어 2월달에 스트레스 DSR 시작됩니다. 전세자금 DSR도 연내에 도입되고 DSR 예외를 축소해 나간다. 대출 규모가 줄여 나간다는 말입니다. DSR을 예외할 수 있는 것들 7월달에 특례 전세 이런 것도 종료가 됩니다. 알게 모르게 다 종료돼요. 당장 1월 말만 해도 유류세 20% 인하되는 부분 요거 이제 종료된다 그랬습니다. 2월달부터 기름값 갑자기 200원 올라가는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는 푸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뒤로서는 금융을 엄청 쪼인단 말이죠. 60조 프로, 작년에 60조 프로인데 올해 40조밖에 안 풀면서 마치 대단한 것처럼 신생아 대출을 홍보하는데 그렇게 신생아 대출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신생아 대출이 있기 전에도 신생아를 출산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뭐 신혼이거나 아니면 처음 집을 사거나 이 계층이 원래 굉장히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서 사용했더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0.2% 혜택이 있습니다. 0.2% 혜택 본다고 애 하나 더 낳겠습니까? 애 안 낳아도 대출금리 3%돈 많이 빌린다고 가정했을 때 금리 낮은 경우로 한번 볼게요. 애 안 낳아도 신혼이면은 1.85% 빌릴 수 있어요. 애 낳으면 1.6%로 빌릴 수 있어요. 뭐 신생아 특례 뭐 대단한 거라고 대단하지 않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돈을 많이 푸는 것처럼 하니까 1월달에 사람들이 혹해서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 거래량의 흐름은 상고하저, 상고하저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예측합니다. 물론 신생아 특례를 할 때 그전에 소득이 많았던 사람이 불가했던 사람이 대출 받을 수 있긴 해요. 근데 그 대출 금리를 보면 이건 또 급이 달라지거든요. 1%대 금리는 아니거든요. 거의 3%로 봐야 됩니다. 물론 시중은행보다 싸긴 하죠. 예. 자, 디딤돌 대출 이미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요 정도 소득이 굉장히 낮은 부부들, 순자산이 좀 작은 부부들 이거 받을 수만 있다면 좋죠. 예. 신생아 아니더라도 3% 전후에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형 특례 보금자리론 1월이면 종료됩니다. 그럼 보금자리론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금리 수준이 이렇습니다. 4.25에서 4.55%.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시절 아니죠. 부동산 투자 시장이 좋았던 것은 저금리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대출금리 셉니다. 투자 시장에 들어가기에 만만한 금리가 아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과거에 6%, 7% 금리 있을 때도 다 돈 빌려서 집 샀어. 그 시절에는요. 이자만 갚으면 됐고요. 지금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되고요. 그 시절에는요. 1억만 대출 받아도 내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웬만한 집은 건들 수 있었어요. 지금은 3억, 4억 정도 들어야지 신혼부부들이 이런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뭐 신축이나 이런 준신축에 해당하는 집들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담이 과거에는 1억을 6% 금리에 빌려서 이자만 갚았다. 지금은 3억을 4% 금리로 빌려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 이거 실제로 월 부담해야 되는 돈이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일반 주담대 금리 4.5에서 5.5% 요 정도 느낌인데 가끔 언론에 나와서 나 대환했더니만 3.5%로 대환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물론 요런 층 있을 수 있죠. 근데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님이 대출 받으러 가보시면 4% 중반은 생각해야 된다. 다주택자 일반 주담대 4% 중반 이상 생각해서 이만큼 수익률 뽑아낼 수 있나요? 은행이 가만 놔둬도 4% 주는데 온갖 부담을 다 안고 하락에 대한 부담까지 안아야 되죠. 그럼 과거에는 4%, 5% 투자할 때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서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큰 시장 분위기는 아니죠. 자, 디딤돌 대출 금리 해준다는 것도 기본 금리가 4.2에서 4.5%입니다. 보금자리론. 뭔가 대단한 것처럼 10조 이렇게 나왔지만 대단하지 않더라. 금리 셉니다. 저 금리로 야 디딤돌 누가 받냐 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쿠팡 이용해주고 계시죠? 알리 이용해주고 계시죠? 자, 제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이용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테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앱을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고 추천인 코드, 제 추천인 코드 아랫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사용하게 되면은 1시간 내에 내 살 물건이 꼭 있다 생각이 들었을 때 앱을 다운받아서 하면은 30% 할인해 준답니다. 30% 할인. 그 다음에 하루 내로 또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할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할인 쿠폰 묶음도 준다고 하니까요. 이 생각보다 이용하시는 분이 간간히 있어요. 보니까 쿠팡 가입자가 한 2,500만 명 된다 그러죠. 알리 가입자 우리나라 700만 명, 해무 가입자가 거의 한 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알리는 7, 8년 전부터 알리익스프레스는 7, 8년 전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익숙하죠. 우리나라에서 못 구하는 물건들 손쉽게 구할 수 있었거든요. 쌀쌀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그러다가 딴 싼 물건도 좀 사고 했었는데 테무도 그만큼의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알리가 좀 익숙하고 친숙하긴 한데 테무 가입자가 작년에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죠. 자, 매수 우위지수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산의 매수 우위지수는 10. 왜 1월달에 대출 풀렸는데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의지수가 더 떨어집니다. 한창 때 40, 50까지 갔던 이런 지역들, 대전 50까지 갔던 지역도 지금 다시 25 수준으로 한 20까지 갔던 부산은 10으로 떨어지고 한 45까지 갔던 대전은 23까지 떨어지고 한 40까지 갔던 울산은 20까지 떨어지고 거의 절반 정도 이 떨어져 있는 매수 의지수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 매수자는 계속 없는 상태가 맞고요. 매도자만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형태. 매물만 계속 늘어나는 형태. 그래서 조금 잘 나가는 지역 요 정도, 못 나가는 지역 이 정도. 잘 나간다고 하면 이 60선은 넘어야 되는데 부산의 60 지금 10 수준인데 이걸 6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요. 지금 있는 매물에서 3, 40%는 빠져야지 저게 올라갈 수 있지. 지금 현 매물 상태로는 매수의 지수 60 이상 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울산 지역도 지금 20 수준으로 다시 왔습니다. 잘 나갈 때 거의 45까지 울산도 올라갔었잖아요. 예, 다 떨어졌습니다. 시장 분위기 한창 안 좋을 때 22년도 느낌 나나요? 자, 부산 지역 지난주 0.66에서 0.07로 낙폭을 키웠고요. 나름대로 광역시 중에서 울산, 선방하고 있다는 울산, 지난주와 낙폭이 같은 0.01. 그리고 전세지수. 자, 전세지수. 부산만 조금 낙폭을 키웠고, 울산은 같은 상태. 울산 전세지수 괜찮아 보이죠? 근데 거래량 별로 없어요. 주간 신고가 비율 5%도 채 되지 않는다. 야, 그래도 신고가가 나오는 게 어디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21년, 22년, 23년 얘들 분양권 상태일 때 가격과 지금 신고가 우아하는 가격이 이 격차가 한 20에서 30% 됩니다. 분양권일 때 최고 가격을 뛰어넘는 그런 신고가가 아니죠. 아파트 상태로 전환되었을 때 분양권이 아닌 아파트 상태로 전환되었을 때 그때의 가격이 기준이기 때문에 신고가 의미 없다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신고가가 나오기가 힘든 구조죠. 주간 거래량 많이 1주, 2주, 3주, 4주 거의 1월달 내도록 거래량이 굉장히 첫 시작은 굉장히 미미했었거든요. 그 점점 거래량이 늘어나서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와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인데 한 2달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 봐도 그 수준의 거래량이 이르지 못합니다. 110 공급 대책 나왔죠. 디딤돌 대출 올해 10조 투입된다고 하죠. 신생아 대출 27조 투입된다고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앞에 보여주는 용도. 아침에 4개 줬습니다. 저녁에 3개를 주려고 하는데 그 금융 규제가 사실 더 크다라는 거죠. 조선모사에 속아서 1월달에 선진입을 한다? 혹은 2월달에 선진입을 한다? 총선을 앞두고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PF 시장 맞기에도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죠. 거래량 반등. 우아하지만 불과 2달 전의 수준. 그리고 한창 좋았을 때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주간 기준으로 600건까지 거래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300건까지 떨어졌다가 부산이 다시 400건, 450건 올라왔습니다. 600이었다가 300했다가 450대였어요. 와, 거래량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눈을 시야를 조금만 더 확장해 보세요. 뭐야, 작년 11월 달에는 주간 기준으로 10월 달, 11월 달 이럴 때는 주간 기준 600건까지 거래되었는데 지금 450건밖에 안 되네. 대출 풀고 규제 풀고 온갖 그 난리 작동을 다 지겼음에도 불구하고 1월의 거래량이 작년에 최고 거래량에 미치지 못하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매매 거래량 11월 거래, 대구 같은 경우에는 11월 거래량 정도 수준 예측되고요. 지금 거래 신고를 한 1월 달 기준으로 한 60% 정도 지금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가정하에 해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부산은 또 그에도 미치지 못하죠. 울산 같은 경우에는 미쳤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거래량을 뛰어넘다 못해서 오히려 작년 거래량 피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9월, 10월 이맘때의 거래량까지 가려고 하니까 와, 울산 도대체 무슨 일이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브리핑, 울산 지역 브리핑 할 때 그 근원들이나 이유들도 점차 찾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지역들이 되는데 부산은 힘이 더 약하다. 부산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6억에서 9억 적격 대출 이제 안 됩니다. 이거 대출 받아서 사기 힘듭니다. 대구에는 집값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하면은 웬만큼 괜찮은데 살 수 있거든요. 6억 아래예요. 근데 부산에는 웬만큼 괜찮은데 살락하면은 한 6억에서 8억 이 정도 하잖아요. 이 시장이 맥을 못 춥니다. 울산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좀 잘 나가는 아파트, 일부 아파트에 많이 사람들이 현혹되는데 그 아파트들을 더 이상 대출 받아서 사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튼 12월의 거래량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달과 견주어 봤을 때 한번 보십시오. 1월 달과 견주어 봤을 때 비슷하죠. 특례가 여기 1월 30일 날 시작되었나요? 1월 30일 날 시작되었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사실상 특례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특례 이전으로 돌아갔다. 거의 같아진 분위기가 되어버렸다.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뭐 대책을 내놓지만 그 대책 또한 약발이 다 하고 나면 힘을 잃을 것이다. 근데 그 약발이 셀 것이냐면 약발이 그닥 세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인구 1000만으로 봤을 때 거래량 수준이라는 것이 부산이 거래가 가장 안 됩니다. 여전히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 60조 정책자금 풀렸을 때 거래량이 만한 산을 잃었어요. 부산 경우에 만한 산을 잃었어요. 아이고 저 정도. 돈 40만 풀리면은 40조 풀리면은 거래량 수준은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돈이 풀리면 시장에 정책자금으로 100원이 풀리면 시장이 한 100원 정도로 같이 화답을 해줍니다. 뭐 투기꾼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근데 시장에 돈이 50원이 풀리면 투기꾼들의 돈은 한 30원 풀릴래나? 시장이 이렇습니다. 살아난다 하면 시장에 돈이 200원이 풀린다고 하면은 투기꾼들은 한 400원을 들고 달라들 거예요. 시장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근데 정책 자금이 안 풀린다? 분위기가 좋아질 조짐이 없다? 그럼 투기꾼이건 투자 수요건 누구건 들어올 사람이 더 줄어든다. 거래량은 힘을 쓰기 힘든 것이 사실 맞는 것 같죠. 네, 전세 거래량 인구 1000만으로 봤을 때 그닥 조금 활발해졌습니다. 전세 거래량 최근에 좀 늘어났었거든요. 조금 활발한 느낌은 듭니다. 울산은 최악입니다. 울산 거래량은 최악입니다. 대구도 전세나 이런 것들이 잘 회전되지 않는다. 시장이 회전되지 않는다. 빨간불 들어와 있는 곳이 이 모습이고요. 부산도
임대 아파트 빼고 나면은 아마 울산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산. 대구와 울산 사이 정도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매물 작년 연말에 좀 줄어들던 것이 다 회복해서 작년 연말 최고 수준까지 회복을 해냈습니다. 대구, 부산, 인천 마찬가지고요. 울산 지역 작년 말에 줄어들던 매물이 올해 회복을 해서 거의 작년 말 최고 수준까지 거의 회복을 해내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여집니다. 매물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대구에 이어서 부산이 2위의 모습. 인구 대비해서 울산의 매물은 많지 않네요. 세대수 대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 좀 차이가 또 있긴 합니다. 자, 전세 매물 한번 살펴보시면은 부산은 좀 꺾여 많이 줄어들었네. 이런 느낌. 여기서부터 출발점을 작년 가을부터 놓고 보면 대구랑 기울기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놓고 요 끝을 놓고 여기에서 놓고 요 끝을 놓고 이렇게 보면 추세선 따라 그려보면 뭐 비슷합니다. 한때 많이 늘었다 적게 늘었다 이렇게 좀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긴 세계열로 봐도 마찬가지. 전세 매물 인구 1000만을 했을 때 대구가 부산에 비해서 많이 앞서갑니다. 부산에 비해서 많이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울산 전세 매물이 얼마 안 되네요. 거래량도 얼마 안 되고 매물도 많지 않고 시장은 활기가 있는 게 더 좋긴 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